유튜브 시작하고 첫 수익. 그 기분 진짜 좋잖아요. 근데 딱 그 기쁨도 잠시, 잠깐만, 세금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한 고민, 크리에이터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를 아주 쉽고 또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아니, 나는 그냥 좋아서 취미로 시작한 건데 대체 언제부터 나라에서 이걸 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그쵸? 바로 이 기준점을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것들은 이런 거예요. 먼저 내 채널이 언제부터 취미가 아니라 사업이 되는 건지 그 기준점을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업종 코드를 골라야 하는지, 또 수익 종류별로 부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쓴 돈을 어떻게 절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똑똑한 경비 처리 방법까지. 그리고 엔잡러,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내 열정이 진짜 비즈니스가 되는 순간 세법에서는 과연 뭘 보고 이건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계속 반복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영상 공모전 나가서 상금 한번 탄 거,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매달 꼬박꼬박 구글에서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바로 나 이제 사업합니다 하고 알리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좋아요. 이제 내 활동이 사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세금 인생을 좌우할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업종 코드 선택이에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화면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크리에이터가 선택하는 업종 코드는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940306번. 이건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인데요. 쉽게 말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분들을 위한 면세 사업자 코드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921505번. 이건 편집자를 고용했다거나 아니면 번듯한 스튜디오가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과세 사업자 코드고요. 이 둘 중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야 할 세금, 신고 방식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편집자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어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가가치세, 줄여서 VAT라고 하죠? 이걸 신경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유튜브 수익인데도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10%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로 이 표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구글에서 받는 애드센스 수익 있죠? 이건 구글 본사,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걸 서비스를 수출했다라고 봐줘요. 그래서 부가세율이 0%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영세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국내 기업이랑 직접 계약해서 받은 광고비나 협찬비는 어떨까요? 이건 당연히 국내 거래니까 10%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세율이 왜 그렇게 좋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 수익에 대한 부가세는 0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장비 살 때, 예를 들어 카메라나 컴퓨터 살 때 냈던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상 나라에서 장비값의 10%를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돈 버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잘 쓰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바로 경비 처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쓴 돈들이 나중에 내야 할 소득세를 확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될까?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어요. 당연히 카메라, 마이크 같은 장비들, 또 편집 프로그램, 매달 나가는 구독료 같은 건 기본이고요. 컨텐츠 찍으려고 빌린 스튜디오 월세나 관리비, 영상에 잠깐 나오는 의상이나 소품들, 심지어 내 채널 홍보하려고 쓴 광고비까지 이 모든 게 다 내 소득에서 뺄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돈 정말 내 유튜브 채널 때문에 쓴 거 맞아?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사업 관련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증거 대봐 라고 했을 때 여기요 하고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걸 딱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 두 개만 지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 내용은요. 특히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우리 N잡러 분들이라면 진짜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진짜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데요. 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요, 여러분의 회사 월급이랑 유튜브 수익을 별개로 보지 않아요. 이걸 다 하나로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해 5월에 반드시 내 월급이랑 유튜브에서 번 돈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따로 또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요,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연 2천만 원.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 여러분의 유튜브 순수익,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아까 말한 경비를 다 뺀 금액 있죠. 그게 1년에 2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고지서가 하나 더 날아옵니다. 회사 월급에서 떼가낸 건강보험료는 그거대로 내고 이 부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또 내야 하는 거예요. 허허, 성공의 달콤한 대가라고 해야 할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금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 복잡한 세금의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세금은 권리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 참 멋지지 않나요? 세금을 낸다는 건 단순히 돈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성장한 사업가라는 걸 당당하게 증명하는 거고 그 권리를 누리는 첫걸음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채널이 작을 때는 세금 문제도 간단해요. 하지만 채널이 점점 커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면 이 세금 문제도 마치 복잡한 뿌리처럼 막 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길을 잘 닦아놔야 나중에 힘들게 번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똑똑한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콘텐츠 만들 시간도 모자라잖아요. 그쵸? 이 복잡한 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의 생리를 잘하는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똑똑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말 멋진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 되셨나요?